자, 창성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영어 독해를 할 때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필자의 주장을 찾는 것, 즉 주제를 찾는 것 또는 요지, 그리고 그것을 간단하게 표현한 제목을 찾는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주장 또는 요지 찾기, 주제 찾기, 제목 찾기는 공통적으로 전부 주제와 관련된 대의를 찾는다는 점에서 그 문제풀이가 거의 비슷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의 영어 지문을 보더라도 항상 주제어 또는 글의 소재 또는 주제문 찾는 것이 그 습관화되어 있고 생활화되어 있다면은 이 유형 문제를 풀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영어 독해 지문은 주제문은 보통 선생님이 이렇게 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주제문의 위치가 대부분은 두괄식인 경우가 제일 많죠, 그죠? 두괄식.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괄식인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은 일단 필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바를 첫머리, 즉 첫 문장이나 두 문장에 제시함으로써 글을 읽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어떤 장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괄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미괄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부분과 끝 부분에 주제문을 똑같은 주장을 두 번을 펼치는 양괄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제문의 위치에 따라서 필자가 그를 전개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질 것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두괄식의 경우에는 주제문이 첫머리에 오다 보니까 자, 첫머리에 보면 이제 주제문이 처음에 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 주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겠죠. 그럼 그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예시라는 방법과 두 번째는 자, 여러 가지가 될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서 열거라는 형태를 제시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이제 중괄식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괄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제문의 위치가 어디란 겁니까? 여기 중간에 있다는 이야기죠. 자, 보통 앞부분에는 일반적인 통념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이야기할 것이고, 그러면 이 통념이 자, 필자의 생각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보통의 경우는 필자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할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통념을 어떤 비꼬는 또는 통념에 대한 반대되는 근거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중간에 필자의 주장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여기에 제시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중괄식의 경우에는 전개 방식은 보통 비교 아니면 대조, 특히나 대조가 되겠죠. 다른 의견이니까 그때 이제 역접을 나타내는 어떤 연결어가 많이 쓰인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괄식 경우에는 자, 주제문의 위치가 어디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마지막 부분에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즉, 이 앞부분에서는 자, 근거를 제시하고 예를 들어 실험을 제시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뭔가요? 어떤 현상이라든지 실험을 제시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현상이나 실험이 어떻기 때문에 필자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집니다라고 하면서 자, 결론을 여기서 도출하게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쓰일 수 있는 전개 방식은 자, 이 앞에 있는 긴 이야기를 이렇게 짧게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요약이라는 형태와 또는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연결어가 들어가면 좋겠죠. 그럼 인과관계 같으면 대표적으로 뭐 therefore 또는 thus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면은 이 다음 문장이 주제문이 될 것이다라는 거고, 자, 요약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 줄여서 이야기하면은 요약하면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in some 또는 in brief, 그죠? 또는 in short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면은 자, 그 다음 문장이 필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말을 간단하게 요약하는 주제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양관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주제문의 필자의 주장이 처음에도 드러나고 마지막에도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지문은 강하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어떤 요약이라든지 결론을 나타내는 말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됐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어떤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한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실험 결과까지 이야기하면서 주장과 실험 결과가 어떻게 일맥상통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유형의 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글의 형태에서도 우리가 주제문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문장 속에서 필자가 자기가 어필하고자 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어떤 표현을 사용해서
표현한지 살펴보면은 먼저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강한 어조가 어떤 게 되겠습니까? 바로 독자들에게 뭐 하세요, 해라라고 하는 명령문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명령문이 들어가는 문장은 아주 강한 필자의 주장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자, 명령문보다는 좀 뭡니까? 당위성이라든지 자, 의무를 나타내는 뭐가 있을까요? 조동사가 있겠죠. 그죠? 이런 조동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역시나 필자의 강한 주장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must 또는 should. 그죠? 그 다음에 또는 자, 같은 표현이 ought to 이런 표현이 있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뭐뭐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need to 이런 표현도 쓸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it과 that이 들어가는 가주어 진주 형태를 쓸 수가 있는데요. 뭐 it is. 자, 이때 어떤 형사가 여기 쓸 수 있냐 하니까 보통 보면은 뭐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그죠? that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it is important that 또는 it is 뭐 essential that 뭐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주면은 이 문장은 필자의 강한 어조가 드러났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풀면서 자, 지문 속에 숨어 있는 명령문 또는 조동사 또는 이때 가주어 진주 형태를 찾으면서 과연 이게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특 문제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 글의 요지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첫 문장 보니까 자,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게 선생님 볼 때는 이게 주제문이라고 보는 거죠. 자, people everywhere have their special cultural right. 자, 도처의 저 여러 곳의 모든 곳의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특별한 뭐가 있다. cultural right이라는 거죠. 자, 그 사람들이 가지는 문화적 의식이 있는데요. It's just as true in workplace as it is in the surrounding culture. 자, 주변의 문화에서만큼이나 어디에서도 workplace. 자, 어떤 직장 내에서도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만 보니까 좀 광범위하게 처음에 언급을 했습니다. 광범위하게 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 그 집단마다 사람들마다 뭐가 있다는 거죠. 문화적인 의식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의식을 전체 문화로 포함시킨 게 아니고 어디에다가 한정을 시킵니까? workplace, 어떤 직장인입니다. 그죠? 직장이라든지 또는 어떤 직업입니다. 즉 직장이나 직업에 따른 의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에 대한 뭐가 전개가 되겠어요? 예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또 하고 싶은 말은 영어 지문이 나오면은 모든 영어 지문이 다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중요한 문장이 있을 수도 있고 좀 덜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다 보면은 어느 게 중요하고 어느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감을 잡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문장을 읽고 그 다음에는 어떤 문장이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측하면서 읽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을 보면은 사회적 특별한 문화적인 의식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 좀 광범위한 주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조금 약간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어디예요? 직장이죠. 직장 내에서도 뭔가 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직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뒤에는 당연히 어떤 내용이 따라 나올 것이다. 이 직장의 유형이 나올 것이고 그에 따른 의식이 전개될 것이다 라는 예시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보니까 all professions observe their distinctive ways. 자, 모든 직업들은 뭐 하더라? 그들의 독특한 방식들을 어떻게 observe, 뭐 관찰하다는 말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자, 준수하다라고 지키다, 준수하다라고 해석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 첫 번째 예시가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physicians입니다. physicians 뭐예요? 의사들이죠. 외과 의사들이 자, 한 7분 이상의 손을 문지르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 세균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 뒤에 보니까 in the airline business. 자, 항공사에서는 the first office deploy the aircraft and conduct the walk around inspection. 자, 부기장이 비행기에 내려가지고 컨덕터 수행합니다. 자, 실제로 이륙하기 전에 걸어다니면서 검사를 한다는 거죠. 그죠? 이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시가 될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꼼꼼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죠. 왜냐? 위에서 내가 생각했던 자, 직업과 관련된 자, 직장과 관련된 의식이니까 그 의식에 대한 예시가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상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답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 직종 특유의 의뢰는 업무 완수에 기여한다 정도로 답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가 주장한 바로 주제라는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역시나 노란색으로 체크된 부분이 자, 주제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보니까 facing your difficulty head on is the first positive step in the process of fixing it. 자, facing 하면은 이제 직면하고 마주치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head on이라고 하는 것은 정면으로라는 뜻이란 말이죠. 정면으로. 그러면은 어떤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 동명사 주어니까 동사는 당연히 is가 되겠지. 단수가 되겠죠. The first positive step. 첫 번째로 긍정적 단계인데 자, 그것을 fixing, 바로잡는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을 바로잡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difficulty head on, face head on. 그 문제를 직접 직면하는 것이다.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your promotion went to someone else, now what? 자, 첫 번째 예시가 나옵니다. 자, 뭐에 대한 예시가 나와요? 자, 자기가 뭔가 promotion, 어떤 승진을 하기로 했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모양이죠. 이제는 어떻게 하죠? 자, 그래서 뭐라 합니까? face it directly. 자, 앞 시간에 앞부분에서 뭐라고 했죠? 주제문을 암시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제일 강한 어조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명령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face it, 명령문이죠. 자, 이 directly. 자,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만 봐도 충분히 답은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기를 한번 볼까요? 어려움을 만나면 먼저 문제를 정면으로 검토해야 된다. 자, 첫 문장이잖아. 그지? 거부감을 버리고 진짜 자, 찾을 수가 없는 뒤엔 물론 다 읽어봐야 되겠지만 1번에 보니까 첫 문장의 주제라고 할 만한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주제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그 뒤에는 뭡니까? 내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자, 이때는 꼼꼼하게 정독을 하기보다는 가능한 빠르게 속독을 하면서 대략적인 내용 확인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ace it directly 명령문이죠. 그 다음에 get your hurt and anger under control. 일단 화가 난다고 화를 내지 말고 get something under control. 뭔가를 자제하고 통제를 하는 거죠. 여러분의 어떤 hurt, 상심과 anger, 분노를 under control, 어떤 자제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go find out why you didn't get the promotion. 자, 왜 승진 못했는지를 물어보아라. 자, 뭡니까? 첫 번째 예시가 뭐였죠? 승진에 탈락했을 경우의 예시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if you have just learned that you have a health problem, face it squarely and intelligently. 자, 이번에는 당신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health problem인 거죠. 자, 그러니까 비슷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역시나 face 명령문이죠. 이 squarely 하면 위에 나와 있는 head on이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인데, 그죠? 또는 자, 첫 번째 보면 directly 있죠. directly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죠? 그 영어는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복을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면서 이런 단어의 변신도 한 번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현명하게 받아들여라는 거죠. 됐죠? 자, 그다음 세 번째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자, working hard to finish on time. 자, 어떤 과제를 제 시간에 끝내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자, 과제 마감을 하는데 시간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examine the difficulty as a scientist would. 어떤 과학자가 어떤 문제를 점검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그 문제를 점검해 보아라. What are the options?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Try to discover. try도 뭐야? 바로 명령문이다, 그지? 자, 애써라라는 거죠. The best way of dealing with the reality. 어떤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라. 그래서 focus on 여기도 명령문입니다. 자, 집중도 하래요. What will be the best beneficial and act accordingly. 자, 가장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집중하면서 and act accordingly.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하세요. 됐죠. 자, 그러면 첫 문장에 다시 돌아오면 어떤 문제가 직면했을 때는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다? 그것을 head on. 자, 바로 직면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그에 대한 예시가 1번 예시, 2번 예시, 3번 예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전부 다 무슨 형태로 나와 있죠? 명령문 형태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참 쉬운 문제 중에 하나지만은 자, 이렇게 주제문과 명령문을 통해서 필자의 주장이나 요지나 주제 또는 좀 더 확장된 제목까지도 풀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